안녕하세요. 마이크 나오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 길을 어제 서울에서부터 와가지고 거제도가 생각보다 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먼 지역을 항상 좀 길게 여행을 다니는 게 되어 있어서 당일치기를 할까 1박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당일은 너무 힘들겠다 해서 어제 왔는데요. 거제에 사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지금 오신 분들이? 어디 계세요? 거제 시민. 아, 그러세요? 어디 계세요? 아, 그래요? 어디 계세요? 저 거제. 아, 그렇구나. 부럽네요. 사실은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도랑 강변에서 맨날 소꿉놀이 하고 그렇게 자랐어가지고 저는 서울에서 살면서 이제 20대 때 서울에 왔었고 서울에 갔었고 그래서 결혼해서 서울에서 사는데 뭔가 아쉬운 우리 아이들한테 어떤 자연을 좀 보여주고 싶은 이런 마음이 늘 생겨가지고 사실은 시작을 하게 되긴 했어요. 그래서 한 달 살기 30일 프로젝트에서 제 삶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데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의 굉장히 육아나 관련된 여행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이 저 블로그를 많이 찾아오시고요. 그리고 서울에까지 찾아오시는 분도 계세요. 좀 얘기를 듣고 싶어요 하면서 찾아오시는 분이 계실 정도로 그래서 다양하게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사진이 많을 텐데 이건 나와 거리가 멀다기보다는 옛 추억을 또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한 달 살기로 마음 스트레칭을 하고 있는 작가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실은 한국에서 제주도가 한 달 살기의 주 여행지였죠, 예전에. 그래서 제가 7년차 정도가 됐는데 그때만 해도 이 육지에서 한 달 살기를 한다? 거제도도 사실은 이제는 육지로 들어갈 정도로 섬이 아닌 지역이 되었는데요. 이 많은 곳에 한 달 살기 무대로 이제 제가 좀 바꾸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곳에서 한 달 살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상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전문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 모든 것들을 시작하기 전에 저는 정말 그냥 주부였어요. 그냥 아기 낳고 키우는 그냥 주부였는데 이렇게 좀 많이 발전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제 삶이. 그리고 이제 취미도 없었어요. 처음에 아기 낳아서 정말 사실은 언제 저녁이 돼서 남편이 오지? 막 이런 것만 기다렸던 때였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아이들 많이 컸는데요. 한 15년 정도부터 다녔어요, 제가. 그래서 사실 15년 정도부터 저는 여름방학, 겨울방학에 대체로 다녔어요. 아이들이랑 함께 다닐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많이 이제 뭐 양구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시지만 남자분들은 여기 군 시절을 보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동남아시아 쪽으로 베트남을 다녀왔고요. 그리고 한국에 또 많이 다녔어요. 남해나 삼척, 그리고 지리산, 그리고 코로나 직전에 유럽을 갔다 왔고요. 들어오니까 이제 막 막혀가지고, 그리고 대관령이나 얼마 전에 이제 섬에서 한 달을 살고 있었고요. 그래서 제법 이제 이번 겨울에는 평창에 갈 예정입니다. 그렇게 저는 방학을 아이들과 함께 저와 함께 이렇게 지내고 있어요. 여기서 궁금한 거 없으세요? 이게 남편분들이 꼭 질문하시는데 아빠는 어떠나요? 이렇게 남편 어떻게 하고 가나요? 이렇게 하시는데 저희 남편은 직장을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 있을 때는 주말에 오고 그리고 해외를 갈 때는 이렇게 출발할 때 같이 갔다가 일주일 만에 돌아오거나 5일 만에 돌아오거나. 그래서 제가 유럽을 갈 때는 비행기 값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네가 5일을 있기에는 차비가 너무 아까운데 괜찮겠냐? 막 이랬는데 신랑이 갈 거라고. 그래서 저는 한 달 살 거라서 안 아까웠는데 그래도 그렇게 신랑이 지금은 잘 따라다녀요. 예전에는 신랑도 사실은 반대했었거든요. 한 달 살기 뭐 하는 거야? 너 왜 가? 막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자기가 노는 거에 놀 줄 몰랐던 사람인데 노는 거에 재미 붙여가지고 또 언제 가? 막 이렇게 이제는 도와주는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 이제 7년 차가 됐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계속 다니고 있는데 저희 아이들이에요. 근데 책에도 저희 아이들 사진이 많은데 얘네들은 자기들이 살면서 한 달 살기 다닌 세월이 더 긴 아이들이에요. 이제는. 그래서 사실은 여행에서 삶을 많이 배우는데 그 여행에서
배우고 있는 네, 아이예요. 저희가 시작을 할 때는 일주일 살기부터 처음에 시작했었어요. 근데 사실 요즘은 일주일 살기 많이 다니시는데 저 때만 해도 2박 3일? 3박 4일도 이렇게 어려운 현실이었던 것 같아요. 좀 아기가 3살, 4살 때 제가 처음으로 데리고 나갔는데 정말 감기 걸릴까봐 노심초사 막 하면서 다녔거든요. 사실은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집 밖에 나가면 무슨 큰일이 날까봐 막 이랬었는데 한 번 나갔다 오고 나서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한 달 살기를 만나고 이제 우리나라도 한 달 살기 문화가 좀 이제 정말 한 달 살기 문화가 조금씩 많이 알려지게 되었죠. 진짜 제가 이제 외국에서 가서 보니까 이게 한국만큼 빨리빨리 문화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빨리빨리 문화, 그리고 그 대한민국에 있는 휴가 문화도 사실은 저희 신랑도 일주일이 아니에요. 3일이에요. 아니 10년을 넘게 다녔는데 왜 3일밖에 휴가를 안 주지? 이렇게 할 정도로 정말로 휴가 기간도 짧고 정말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또 자살률이 1위인 국가죠. 그냥 경쟁사에 계속 이제 초등학교부터 진짜 유치원부터 요즘은 유치원부터 경쟁을 하더라고요. 경쟁을 하면서 아이들이 자라고 있는데 삶의 여유가 너무 없는 걸 느꼈어요. 사실 저는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그 유명한 프레벨 뭐 있더라? 몬테소리? 네, 정말 막 한 책 한 질 사면 100만 원, 200만 원짜리를 친구 따라서 사고 그러면서 이제 애한테 1, 2, 3, 4 알려주고 정말 그렇게 집에서 살았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아이가 한 4살쯤이었나? 이제 겨울 여행은 말도 안 된다. 이 추운데 애들을 데리고 어딜 가냐? 했는데 이제 신랑이랑 이제 친구네가 양구로 이사를 갔었어요. 첫 여행이세요. 그렇게 시작을 하긴 했는데 그래서 그 강원도에 있는 양구를 갔는데 저희 아이 그 조그만 애들이 눈밭에서 떼굴떼굴 구르는 거야.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래서 제가 이제 느꼈죠. 춥다. 감기 걸린다. 이거는 내 생각이구나. 이거는 아이들은 그 안에 가지고 있던 그 욕구가 너무나도 컸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첫 여행을 이제 했었어요. 그렇게 이제 겨울 여행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러고 나서 제가 양구로 한 달 살기 처음 시작했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 더 잘 지냈으면 좋겠다라고 처음에 시작을 했었죠. 그랬는데 이제 그 후 몇 년 있다가 이제 제가 일을 조금씩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주부의 삶은 이건 너무 좀 심심하다 이렇게 해서 제가 또 일을 조금 시작을 했는데 뭐 일 때문에 방학 때 제가 못 쉬게 된 거죠. 그래서 한 달 살기 못 가게 된 상황이 닥쳤는데 그때 이제 제가 또 처음 알았어요. 이 한 달 살기가 아이들 때문에 다닌다고 처음에 시작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나의 어떤 욕구도 굉장히 컸구나. 내가 너무 이 삶이 억눌려서 살고 있구나. 좀 자유로워지고 싶구나. 이렇게 처음으로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는 지금은 제가 필요로 한 달 살기가 되었고 앞으로도 아마 아이들이 더 크면 이제 저를 안 따라다닐 수도 있겠죠. 그럼 아마 제가 신랑이랑 둘이 다니든지 혼자 다니든지 그럴 것 같은데 그렇게 이제 시작하게 되었는데 한 달 살기를 가게 되면 단기 여행하고 굉장히 많이 다른 느낌을 받거든요. 이제 앞으로 얘기할 건데 아마 그런 것들을 서서히 느끼면서 한국에서도 굉장히 문화가 바뀌고 있지 않나 싶어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제가 어쨌든 아이를 키우고 뭐 이렇게 있다 보니까 한 달을 가 있어 보니까 제 머리에 스위치가 확 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일상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일을 하면서도 그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 또 그리고 여러 가지들이 신경 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로서 그리고 일하는 사람으로서 근데 그 한 달을 스위치를 확 끌려고 끈 게 아니라 그 장소의 감과 동시에 스위치가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너무 편안한 거예요. 그 자체가. 근데 저희 집에는 부엌에 살림도 너무 많고 저녁 되면 이만큼 쌓여있고 그런데 원룸에 갔더니 밥그릇이 딸랑 3개 숟가락이 딸랑 3개인 거예요. 설거지할 것도 별로 없네? 그러니까 이렇게 현관문 열고 자꾸 산책을 하고 나가는 거예요 제가. 근데 저희는 또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근데 집에서 내려가기까지 굉장히 힘들어요.
옷을 입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로 귀찮은 것들이 너무 많은데 이상하게도 이렇게 된 문, 마당이 있는 문, 그래서 사실은 첫 여행 때 제가 너무너무 끔찍하게 무서웠거든요. 첫 한 달 살기 갔을 때는 신랑이 반대했기 때문에 저 혼자 애 둘을 데리고 이제 차를 가지고 갔었어요. 근데 한겨울에 전 아파트에 사니까 비밀 현관에서 띠띠띠띠 위에서도 띠띠띠띠 막 굉장히 안전장치가 많잖아요. 근데 양구를 딱 도착했는데 그냥 문을 딱 열면 방인 거예요. 그래서 막 벌판 이렇게 마을도 여기 하나 뭐 집이 저기 하나 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밤에 헐떡 샜어요. 막 추운 겨울이 시작을 했는데 바람에 문이 흔들려가지고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내가 미쳤지.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좀 몸이 좀 빨리 움직이는 사람인데 내가 왜 여기 왔을까 이렇게 하면서 정말로 밤을 꼬박 샜는데 어떻게 신기하게 애들은 잘 자더라고요. 그리고는 애들은 내복바람으로 그 추운 겨울에 마당을 나가서 개가 있으니까 개 밥을 주고 막 애들은 막 신난 거예요. 어떡하지? 신랑 불러서 다시 집에 갈까 이렇게 했었는데 이틀, 3일, 일주일이 지나니까 제가 그곳에 적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적응하는 동물이구나.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불안했던 것들이 그걸로 시작이 되어서 그 후에 계속 이렇게 살다 보니 아무것도 신경 안 써도 되고 사실은 이제 시댁이 근처에 있으니까 시댁에 갈 일도 있고 또 친정도 일이 있으면 가야 되고 뭐 여러 가지들이 많죠. 일하는 거에서도 회의 참석해라 하고 저 한 달 살기 가서 여기 없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사람들이 연락을 안 하더라고요. 어머, 그래서 너무나도 편안한 한 달을 이제 지내면서 제가 꼭 쉬어야 된다 사람은 이렇게 여겼던 것 같아요. 네, 여기는 이렇게 사진 보니까 어디 같으세요? 어디 관광지에 여행 간 것 같죠? 네, 저희 집에는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해마다 갔다 온 남해면 남해 스냅스 요즘 뭐 스냅스 이런 뭐 포토북 잘 돼 있잖아요. 그런 책이 계속 있어요. 그래서 베트남을 갔다 왔으면 베트남 책이 있고 그렇게 그냥 갔다 올 때마다 이렇게 해놓은 스냅북이 있어요. 이런 책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책이 있는데 이게 이렇게 보면 그 책들을 보고 사람들이 너 관광 많이 했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저희는 여기서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 유럽에서 스케이트를 타고 있는 거죠. 관광을 갔다면 사실 스케이트 타기 힘들겠죠? 지나가겠죠. 네, 그래서 오케스트라도 뭐 보러 가고 그냥 사는 사람처럼 네, 그리고 이렇게 낮은 그냥 산 입구에만 가도 그냥 눈이 쌓여서 안 녹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또 놀고 바닷가를 가면 저희는 항상 통발을 삽니다. 10,000원짜리 통발을. 그래서 네, 어디에 던져놓으면 좋을까 그걸 이제 아이들이 궁리를 해서 네, 통발에 던져놓는데 또 시장에 가가지고 대가리 생선 대가리 좀 주세요. 이것도 되게 잘해요. 그래서 그거를 받아서 냉동실에 얼린 다음에 왕창 받아서 냉동실에 얼려가지고 하나씩 빼가지고 저렇게 통발에다 넣어두면 네, 굉장한 것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여름에 한번 강촌에 있는 수영장 딸린 한국에 있는 이 펜션이었는데요. 이 집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사진만 봤을 때는 어디 여행을 다 다녀오셨네요 라고 할지 모르지만 저희는 그냥 저 집에서 살았던 거죠. 그래서 저 때 비가 엄청 많이 왔는데 그때 또 느꼈죠. 제가 심리학 공부를 하고 있지만 비가 와장창 엄청 올 때였는데 저희 아이들하고 비만 오면 뛰어나왔어요. 그래서 정말 비를 맞으면서 조깅을 하고 그 희열이라고 해야 되나? 정말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서울에서는 비가 오면 불편하다, 나가기 귀찮다 이렇게 했었는데 신기하게 이렇게 가면 무장해제가 되나 봐요. 그래서 비가 오는 날 수영하고 비가 오는 날 이것도 지금 비 오고 있는데 사진에 잘 안 찍힌 거거든요. 비가 억수같이 오는 날 이런 경험들이 어쨌든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억눌려서 많이 살잖아요. 그 억눌린 게 많은 해소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는 사실은 동네랍니다. 동네, 제가 살았던 동네들. 그래서 저는 전 세계에서 네, 살고 있는 제가 그렇게 지냈다라는 것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서 제가 굉장히 미니멀한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굉장히 물건 사는 걸 좋아하고
처녀 때는 루이비통 가방, 구찌 가방, 네 이런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물건 소비하는 것에 대한 거를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이렇게 여행을 가서 어떤 것들이 해소가 되니까 제 마음에 있었던 것들이 해소가 되고 풀어지는 그것들이 있으니까 소비를 하고 싶은 욕구가 안 생기더라고요. 너무 신기하게. 그리고 또 저는 또 서울에 살고 있다 보니까 나가면 피자집, 치킨집 뭐가 많아요. 그냥 사 먹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제가 양구에 살 때 5일장에 갔었거든요. 5일장에서 이제 5일 동안 장을 봐놓으면 5일장을 이렇게 표시를 해놔요. 그리고는 애들하고 5일장에 또 가는데 냉장고가 또 조그매요. 그래서 더 많이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5일장에서 애들이랑 장을 보고 핫도그 하나씩 뭐 이렇게 먹고 그것도 너무 재밌죠. 그러고는 이제 장을 봐놓고 5일이 될 때까지 물론 마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있지만 또 이제 거기 갔으니까 5일장이 더 이렇게 신선하니까 5일에 동안 그 음식들을 다 먹고 있더라고요. 사실 서울에서는 냉장고에 낙지가 있어도 나는 오늘 치킨을 먹고 싶어. 그러면 치킨을 사죠. 냉장고에 어떤 돼지고기가 있어도 나는 오늘 소고기가 먹고 싶네. 이러면서 사실 냉장고에 계속 쌓이고 막 이랬는데 거기 가보니까 그 미니멀한 삶이 나를 되게 복잡한 내를 간단하게 만들어주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집에 있는 물건들을 정말 많이 버렸어요. 정말 제가 원룸에 있다가 집에 딱 도착하면 그러니까 한 달 만에 만나는 저희 집인 거예요. 그래서 2박 3일 여행 갔다가 집에 돌아왔을 때랑은 너무 달라요. 그래서 2박 3일 동안 집에 여행 갔다가 왔을 때는 뭐 우리 집이네 이렇게 했는데 이제 한 달에서 6주를 갔다가 집에 도착하잖아요. 그럼 저는 그 원룸에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우리 집을 딱 보는 순간 물건이 왜 이렇게 많지? 정말 도착하는 날은 항상 이제 주변 지인들이 야 너 왔어? 야 커피 마시자 이렇게 하는데 아니 나 청소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단연간 치워진 지금 현재 거실인데 예전에 애들 어릴 때는 저희 신랑이 이렇게 다녔다고 하거든요. 물건이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진짜로 엄청나게 미니멀해지고 나니까 청소할 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물건에 대한 것도 새로 이렇게 뭐가 부러졌으면 새로 샀는데 고쳐서 쓰고 최근에 저희 신랑이 그렇게 제가 루이비통을 좋아하는 저희 신랑이 빨래 바구니를 박스 테이프를 몇 번을 붙여서 지금 쓰고 있으니까 저희 신랑이 처음으로 저한테 야 이거 좀 버리자 이제 이 정도로 그러니까 많은 게 변화가 됐어요. 그래서 소비하지 않는 것 그리고 또 관계도 굉장히 미니멀해지긴 한 것 같아요. 제가 사람 만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관계를 너무 다양하게 만나니까 머리가 아프구나 이것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제주도 한 달 살기 갈 때 그랬어요. 근데 육지는 사람들이 놀러 올 수 있잖아요. 근데 제주도는 비행기 티켓까지 끊어서 놀러 오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주도 가기 전에 우리 애들이니까 적응 잘하던데 나는 어떡하지? 내가 가면 너무 심심해서 한 달을 어떻게 보낼까 이 고민을 했었는데 정말 또 스위치가 꺼지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고 오면 뭐 재밌긴 하지만 재미있고 뭐 유익한 데도 있죠. 근데 이제 간혹은 내가 그 말을 괜히 했나? 이런 생각을 또 집에 와서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완전 그것도 이제 제가 할 수 있구나. 좀 이렇게 미니멀해져도 관계도 미니멀해져도 살 수 있구나 이걸 좀 느끼게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또 전 세계에 세계적으로 또 많은 사람들과 내가 또 소통할 수 있구나. 그곳에 가면 소통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어쨌든 우리가 사람이 사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 거기에 가서 또 소통하면서 지내게 되고 근데 또 그 관계가 아주 긴밀해가지고 막 무슨 일이 일어나진 않고 어쨌든 그렇게 우리는 적응하는 동물이다. 인간은 그렇게 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리고 여기는 베트남에 있는 사막이에요. 이제 저희가 베트남에 있는 사막에서 애들이랑 새벽에 출발했는데 저는 좀 밝을 때 찍었던 건데 새벽에 출발했는데 저랑 우리 딸이랑 아들이랑
오토바이를 타고 거기에서 저를 데려다 줬어요. 저 사막 중간에다가. 그리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막에 막 깜깜한데 별 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너무 순간 무서운 거예요. 저는 이게 이제 해 뜨는 걸 보라고 이제 가긴 했는데 순간 너무 무서웠는데 저희 아들이 모래밭에 턱 눕더니 엄마 저 하늘 좀 봐봐. 별 봐봐 별. 저보다 낫더라고요. 별이 정말 우수수 떨어질 것 같은데 밤에 그때 정말 그 엄청 큰 우주 우리나라 저 멀리에 있는 한국이라는 조그만 나라에서 내가 여기 와 있구나 지금. 그러면서 저를 좀 더 멀리서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무이네라는 사막인데 무이네는 한국 사람들이 정말 당일치기나 1박만 하고 가세요. 그러니까 베트남에 왜 사막이 있지?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거의 관광지로 오는 곳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을 보면서 제가 여기서는 거의 7일 정도 묵었던 곳인데 그렇지. 사람들이 또 저걸 사진을 찍어서 인스타에 올려야지. 그렇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뭐 다른 것도 그렇겠지만 특히나 또 저도 이렇게 남을 굉장히 의식을 하면서 그러니까 저의 제 모습을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들이 갔던 데는 다 가야 돼. 뭐 이런 거. 그래. 저 사람이 저기 가서 되게 좋다는데 나도 거길 가야지. 이런 마음들이 있었는데 그때 정말 굉장히 저를 멀리서 바라볼 수 있게끔 한 거. 그리고 저희 아들이 유난스럽게도 항상 제가 수영복을 입으면 엄마 수영복이 너무 짧다. 좀 더 가리자 엄마. 막 이렇게 했던 아들이 거기 이제 여기 이쪽 근처에 이제 그 바다가 있는 쪽이었는데 뭐 유럽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 지역이었어요. 특히 이쪽은. 우리는 원래는 뭐 한국 사람들이 하노이나 어디 많이 가죠? 다낭 많이 가죠. 근데 무이네는 유럽 사람들이 많이 오는 데인데 다 그냥 내가 살이 쪘던 빠졌던 상관없이 그냥 다 비키니 따랑 2개 들고 오세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누워서 쉬고 물에서 한번 더우니까 한번 들어갔다가 또 쉬고 이렇게 하는데 점심을 먹으려고 나가는데 제가 우리 아들한테 엄마 속옷 좀 입고 올게. 속옷을 아직 안 입었어. 뭐 이렇게 속에 있는. 그래서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엄마 여기 사람들 봐봐. 비키니만도 입고 다니는데 엄마 속옷을 왜 차려입으러 가?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내가 또 이 또한 굉장히 의식하고 살았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는 좀 날씬해야지 비키니도 입고, 네 그렇죠? 좀 이렇게 좀 차려 입어야 되고 막 이런 게 있었는데 그때 또 한 번 제가 많이 깨졌던 것 같아요. 그래, 이게 남을 내가 자꾸 의식하는구나. 나를 보자. 내가 좋으면 괜찮지? 뭐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깨우쳤던 순간순간들. 그래서 제가 여기에 갔다가 사실 한국 여행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외국에 나가서 좀 더 객관적으로 저를 바라보는 눈이 조금 커졌다고 해야 되나? 새로운 문화들을 접하고 좀 그랬던 것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자유로워지는 거? 남을 의식하지 않고 좀 더 자유로워지는 삶을 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네, 그래서 한 달 동안 가서 뭐 하는데? 이렇게 많이 물어보죠, 저한테. 저기 아들 보이시죠? 사실 저는 낚시할 때 저희 애들한테 한 번도 도와준 적이 없어요. 저는 개찌렁이를 못 만집니다. 근데 우리 애들이 8살, 6살부터 한 달 살길 다녔는데 낚시를 너무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낚싯대 좀 사줘봐 해서 이제 주변에 10,000원짜리 낚싯대가 많이 팔아요. 그래서 여기 있네. 네, 저 10,000원은 사줄게 해가지고 사줬는데 혼자서 저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물고기도 제법 낚아요. 그래서 정말로 굉장히 자주적으로 잘 자라고 있어요. 그리고 유럽에는 생각보다 어른이 노는 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노는 데도 다 저도 같이 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한국 키즈 카페는 엄마들은 이렇게 앉아있고 아이들이 노는 데인데 재밌겠다. 계속 방방 뛰는데 재밌겠다 하는데 거기는 외국 사람들이 자기 어른들끼리 와가지고 돈을 내고 어른들끼리도 많이 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새로운 문화를 접하는 것에 또 외국도 조금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애들이 엄마 같이 노니까 엄마가 즐거워서 노는 거니까 애랑 놀아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신기해하면 엄마도 놀 줄 아네?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네요. 네, 그리고 네, 남해에 자주 갔는데 남해에서 저렇게 자기 몸보다 더 큰 걸 끌고 다니면서 타고 다니는 네, 아이입니다. 네, 사람은 그 에너지 총량이 있잖아요. 저한테도 에너지 총량이 있는데 제가 주중에는 사실 굉장히 좀 일이 최근에 더 많아지긴 했는데 일이 좀 걸리는 스타일이기도 하고 일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소비를 하니까 집에 가면 좀 많이 힘들거든요. 근데 저희 신랑이 항상 너는 맨날 피곤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여행을 가면 제 에너지가 100을 다 그냥 여기에 쓰잖아요. 사실 일을 하는 데서 에너지를 또 얼만큼 몇 프로를 쓰고 그리고 아이들 육아에 몇 프로 또 집안 일에 몇 프로 뭐 이렇게 나눠지는데 여기에서는 정말 그냥 눈 뜨고 싶을 때 뜨고 쉬고 싶을 때 쉬고 그래서 저희 아이는 1학년 때부터 라면을 끓여 먹었어요. 그래서 라면 제가 되게 싫어해서 안 끓여주는데 제가 자고 있을 때 이렇게 자는데 이렇게 얘기해서 엄마 라면 이렇게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1학년 때부터 요리를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그리고 원룸이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누워서도 이렇게 지켜봐지잖아요.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 그래서 지금은 저보다 요리를 더 잘해요. 지금 6학년, 4학년인데 더 맛있게 간도 잘하고 그래서 지금 여기도 수영장이 있는 베트남에 있는 숙소였는데 밤에 그냥 어슬렁어슬렁 우리 마당인 거죠. 한마디로 마당에 나와서 우리 집 마당인 거죠. 마당처럼 어슬렁어슬렁 나와서 별 보고 한참 여기서 산책하다가 들어가고 막 이랬던 곳이에요. 그래서 사실 제가 요리하는 걸 잘 못해요. 좀 이렇게 맛있게 그리고 시댁에 가면 항상 죄송스럽게도 맛있게 못하는 어떤 저의 그게 있어가지고 긴장을 많이 해요. 왜 맛있게 안 될까요? 근데 제가 한 달 살기에서는 요리가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할 게 없으니까. 네, 제가 딱히 다른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에너지 총량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요리하는 게 힘들지 않고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뭐 요리 시켜도 치울 게 더 많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서는 마음이 굉장히 커져요. 여유가 생겨서. 그래서 그런 것들에 에너지 총량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남매를 키워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많이 싸운다고 하더라고요. 엄청 싸우고 둘이 결국은 안 논다. 그런데 사실 둘밖에 없어서 그런지 굉장히 사이가 좋아요. 정말 이렇게 어딜 가면 이제 최근에는 저희 아들이 이제 사춘기가 이제 슬슬 이제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딸이랑 뭐 손잡거나 어깨 동무 자체를 이제는 안 하거든요. 여동생이랑. 근데 또 여행 가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단양에 여행 갔을 때 오랜만에 여동생한테 이렇게 어깨 동무를 하고 막 가길래 네가 지금 기분이 좋구나 이렇게 집에서 또 나와 보는 거는 어른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굉장히 좋아지나 봐요. 저희 신랑이 굉장히 네 그렇죠. 그랬는데 신랑이 저랑도 굉장히 많이 싸웠어요. 사실은 되게 많이 싸웠고 그리고 어쨌든 아이들하고 관계도 좋지 않았어요. 굉장히. 근데 정말로 좀 애들한테 좀 잘해주고 부드러운 남편이 제 기대가 있나 봐요. 제가 좀 애들하고 잘 놀아주고 애들한테 뭐든지 허용해주고 이런 기대들이 저한테 항상 있었는지 그 기대를 항상 못했는데 저희는 이렇게 주말 부부인 사람들이 너무 부럽더라고요. 주말 부부는 정말 뭐 3대가 덕을 쌓아야지 한다는 건데 왜냐하면 한 달 동안 떠나 있는 동안 굉장히 애틋해졌어요. 그래서 사실 퇴근하고 오면 자기도 힘들겠지만 좀 애들이랑 놀아주지 이게 저 안에 굉장히 항상 많았는데 저희 신랑 갔다 오고 나면 이제 피곤하니까 이제 뭐 이렇게 핸드폰 들고 이렇게 방으로 쓱 들어가는 그래서 저랑도 많이 싸우고
그 아이들도 저는 굉장히 편안한 사람, 아빠는 무서운 사람으로 지금 아직 이렇게 지금도 조금 그렇긴 한데 굉장히 많이 지금은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떨어져 있어 보니까 이렇게 서로 애틋해지고 그런 것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관계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저희 아들도 사실은 이 아이들하고 부모랑 가장 키우면서 중요한 게 저는 소통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저랑 엄마와 아빠와 얼만큼 많은 소통을 하고 지내나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일상에서 조금 바빠서 이렇게 잘 하지 못했던 거를 여행을 가면 거기서는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밤에 이렇게 저희 바닷가 근처에 살 때가 많으니까 이렇게 나와서 산책을 하면 엄마 내가 지난 학기 때 누구랑 싸웠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도 유일하게 굉장히 아들치고 소통을 잘한다 엄마랑. 그래서 근데 제가 또 이제 일상에 돌아가면 또 바쁘고 일도 많이 하고 이래서 또 이제 잊어버리고 그냥 일상을 자주 소통을 하지만 굉장히 깊은 것까지는 잘 안 나오는데 여행을 가면 또 깊은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소통을 해야지 어쨌든 이 아이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딸이랑 아들이랑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소통을 좀 잘 이루고 있어서 사춘기에도 아직도 잘 이루고 있어서 네, 참 그게 장점인 것 같기는 해요. 네, 이제 점점 네, 한 달 살기 이제 팁을 네, 드릴게요. 정말 소소한데 저 오른쪽에 있는 반찬통 있죠. 저 굉장히 꿀팁입니다. 자, 여행을 가면 접시밖에 없어요. 접시, 밥그릇 뭐 이런 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근데 제가 저 이렇게 코스트코 이런 거 얘기해도 되나요? 그런 데서 이렇게 세트로 파는 거를 예전에 뭐 한 59,000원 뭐 아무튼 이렇게 샀던 것 같은데 거의 뭐 7년째 잘 갖고 다닙니다. 네, 저기에다 김치도 싸고 밑반찬 남아있는 걸 싸서 갑니다. 그리고 저는 예전에 한 달 살기 하기 전에 캠핑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캠핑할 때 고기 먹어야죠. 그래서 고기를 사가지고 가죠. 예전에 그랬어요. 초반에. 근데 이제는 냉동실을 털어갑니다. 밖에서 다 맛있잖아요. 그래서 한 달 살기 갈 때도 점점점 냉장고를 비우지만 그 냉장고에 있는 물건을 최대한 박스에 다 싣고 가요. 가면 어차피 또 사야 되니까. 그리고 일단 저는 해외여행이든 한국 여행이든 한국에선 제가 또 차가 있어서 가지고 다니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해요. 그래서 뭐 요즘 워낙 잘 돼 있으니까 굉장히 제가 유럽도 이렇게 한 달 살았는데 영어 되게 잘할 것 같죠? 헬로밖에 못해요. 그래서 키나로 기분이 뭐 이런 거밖에 못해요. 근데 정말로 우리 너무 잘 돼 있어요. 요즘 핸드폰 너무 잘 돼 있어서 제가 유럽에서 운전도 했는데 구글 맵이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안 쓰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이렇게 회전차로가 많으니까 회전차로 우회전해야 되면 여기 다 와가지고 지금 우회전하세요. 완전 신세계다. 너무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핸드폰 하나면 된다. 그래서 제가 번역기를 살까 진짜 많이 고민했었거든요. 필요 없더라고요. 어느 정도 소통이 다 되더라고요. 바디 랭귀지로. 그리고는 네 해외 나갈 때는 보조 배터리를 샀어요. 제가 보조 배터리 원래 잘 안 쓰는데 그러다가 항상 이제 그 동네에 살다 보니까 나중에는 핸드폰 배터리 없으면 난 죽었다 이 마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숙소까지 저희가 좀 시골에 있는 숙소에 있었기 때문에 시내를 나가면은 버스를 뭐 타고 트램을 갈아타고 막 이러는 데까지 1시간에서 1시간 반? 굉장히 많이 걸렸어요. 그 숙소에 있었는데 그러는 동안에 핸드폰이 꺼지면 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한 1주 반 정도 살았을 때 이제 주소를 여기 다 외웠어요 이제. 그래서 핸드폰이 꺼져도 왜냐면 대중교통을 다녔기 때문에 외운 거예요. 택시를 잘 안 탔어요. 택시가 베트남에서도 똑같이 해외에서는 이렇게 버스를 탔어요. 항상 버스 타고 왜냐면 택시 타면 낮잖아요. 잘 안 보이잖아요.
버스 타면 위에 있으니까 이렇게 잘 보이고, 그리고 가다가 보면 내가 생각지 못한 무슨 어떤 뭐 이렇게 서원이나 이런 사원도 보이고 하면 거기서 그냥 내리는 거예요. 내려서 거기 또 놀다가 오고. 그래서 저는 원주민처럼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원주민처럼 생활을 해서 버스나 이런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했어요. 네, 숙소 구하는 팁은 지금 이제 저도 최근에 알았어요. 굉장히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한 달 살기를 가려면 숙소가 요즘 알아보면 100만 원, 뭐 120만 원, 못 가겠죠. 너무 비싸가지고. 근데 저는 최대한 50만 원에서 50만 원에서 좀 비싸면 70만 원? 왜냐하면 이제 한 달 동안 거기서 아껴야죠. 어떻게든. 근데 이게 요즘은 펜션 업체에서도 조금 나이 드신 분들이 하는 곳은 홍보를 못해요. 하실 줄 모르세요. 그래서 굉장히 이 업도 굉장히 약해졌어요. 좀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요즘은 워낙에 문화가 대명 이름 얘기해도 되나? 아무튼 좀 큰 이렇게 있잖아요. 리조트 안에서 모든 걸 다 하잖아요. 뭐 스파 있죠, 뭐 밥 먹는 거 있죠, 다 있잖아요. 놀이시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점 지자체들이 힘들어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여행을 안 다녀요. 근데 저는 어른이든 아이든 정말 사계절을 몸으로 느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서적인 안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최근에 제가 뭐 상담 일을 하지만 굉장히 심적으로 마음으로 힘들어서 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점점. 근데 자연을 접하지 않게 되는 거죠. 점점 사회가. 그래서 사실은 지자체들도 힘들다 하면서 엄청 큰 리조트가 또 굉장히 좋은 뷰 좋은 곳에 이렇게 오더라고요. 근데 여기만 왔다가 가는 게 너무 많은데, 사실은 그냥 이렇게 동네에서 살고 다니다 보면, 차를 가지고 이렇게 다니다 보면 너무 아름다운 골목골목도 많고 진짜 좋은 곳이 많거든요. 그래서 무슨 얘기하다가 제가 이 얘기로 빠졌을까요? 네, 그래서 숙소는 이렇게 이 포털이 있잖아요. 포털에서 제가 가고 싶은 지역을 일단 정하는 거죠. 거제도. 예전에 제가 거제도를 못 왔어요. 이제 제가 거제도 가려고 했을 때만 해도 정말 육지에 한 달 살기 방은 너무 구하기 힘들었어요. 제주도 한 달 살기 방 카페가 있거든요. 그 카페에서 한 2, 3주 눈 빠져라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좀 이제 신설되었거나 아니면 좀 저렴한 게 올라오거나 아니면 제가 며칠부터 며칠까지 간다. 그러면 이렇게 누가 댓글을 많이 주세요. 그런데 육지 쪽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포털에다가 내가 갈 지역 거제도다. 그럼 거제도에 이렇게 거제도 펜션 이렇게 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메인으로 이제 홍보 많이 하는 곳이 막 올라오잖아요. 광고. 쭉쭉쭉쭉쭉쭉 내리면 이제 여기 밑에는 어쨌든 장소는 이제 포털에 다 나오잖아요. 요즘은 장사를 하든 안 하든 장소가 나오잖아요. 그럼 거기다가 이제 저는 초반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전화해서 이제 제가 한 달 살기를 할 건데 혹시 한 달도 하시나요? 이렇게 전화를 했더니 그게 뭐예요? 이렇게 하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너무 설명이 힘들어서 이제 문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한 10군데 보내면 하나 걸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디 찾는 것보다 이게 더 쉬워요. 그래서 새로운 것을 개척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문자에는 반드시 누가 간다, 며칠에서 며칠까지 간다. 그리고 가격은 이 정도였으면 좋겠다. 까지 해야지 그 중에 단문이 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서 정말로 최근에 그렇게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전에는 막 카페를 다 뒤지고 뭐 부동산 그런 데까지 뒤지고 막 그랬거든요. 그렇게 해서 정말로 방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사실 업체 하시는 분들이 저를 만나고 한 달 살기 업체가 된 데가 굉장히 많아요. 펜션이. 왜냐하면 요즘 저렇게 큰 이렇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펜션들이 요즘 안 되는 데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식으로 방향을 전환을 하시는 데가 요즘 늘고 있고 그렇게 또 장사를 또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어쨌든 지금 이렇게 다니기 전까지는
잘 놀 줄 모르는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랑은 그냥 회사 다녀서 어쨌든 이제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니 얼마나 또 어깨가 무거워요. 우리 그쵸. 엄마들도 일하시는 엄마들도 그렇고. 근데 제가 그렇게 일하고 그러면서 놀아야 된다 이런 것들을 몰랐던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다니기 시작하면서 제 삶에 굉장히 많이 여유가 생기고 어쨌든 마음적으로 그리고 몸적으로도 정말 다람쥐 쳇바퀴처럼 이렇게 돌리던 삶이 굉장히 많이 여유가 생겼어요. 그래서 1년이면 어쨌든 뭐 2달에서 3달을 제가 편히 좀 쉰다라는 마음으로 다니는데 뭐 저희 아이들한테는 가장 큰 유산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한테 가끔 이제 최근에 저희 아이들이 엄마 누가 뭐 서울 워낙 집값 비싸잖아요. 전 집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집값 비싼데 엄마 누가 뭐 몇 평으로 이사 간대. 그리고 거기 무슨 역 앞이래 막 이렇게 그래 그때 그래서 우리 아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는데 그래 엄마 내가 벌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제가 우리 뭐 애들한테 그리고 가장 할 수 있는 거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게 삶을 숙제처럼 하지 말고 즐기면서 살거라. 그것이 제가 주는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정말로 어른들도 안 놀아봐서 안 쉬어봐서 잘 못하시거든요. 정말로 나 이제 돈도 좀 이제 있고 퇴직해서 뭐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해봐가지고 그거를 이제 조금이라도 한 번이라도 더 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 삶이 진정한 성공한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집에 대한 것도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정말 집도 아름답게 꾸며놓고 예전에는 막 인테리어를 어떻게 해보겠다고 막 했는데 여행을 갔다가 가가지고 한 달 동안 놀다가 또 내일 집에 가는 날이야 하면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아쉽네 어떡하지? 뭐 애들도 그러고 저도 그러고 조금 더 있다가 가면 좋겠다 이러는데 신기하게도 이제 또 다시 집에 도착하잖아요. 우리 집이 너무 편한 거예요 또. 그래서 또 집의 소중함을 또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있는 집이면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부를 가지고 그런 것보다 내가 집이 있어서 소중함도 우리 아이들이 또 알게 될 거고 그 저희가 또 많은 집을 뭐 여기는 이제 한 달 살기 했던 집인데 여러 집을 또 많이 살아봐서 그렇게 막 엄청 큰 집 이런 것도 사실 바라지 않고 그냥 집이 있는 것 그런 집은 내가 사는 곳으로 충분히 하다 사는 게 아니라 사는 곳이다 라는 것으로 그렇게 임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질문들을 어디가 좋냐고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국내 중에서도 어디가 좋아, 해외 중에서도 어디가 좋아 이렇게 많이 질문하시는데 가는 곳마다 굉장히 특색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섬을 갔었는데 섬은 또 아무것도 없는데 어떡하지? 그 걱정이 또 되더라고요. 뭐가 있을까? 이렇게 했는데 그냥 그 이제 한 5분 거리 걸어서 5분 거리에 바닷가가 있었는데 그냥 지들 마당처럼 가더라고요. 애들은 지들 마당처럼 가고 저는 거기에서 이제 뭐 이렇게 우산 같은 거 하나 쓰고 책 보고 있고 쉬고 있고 또 더우면 물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고 이렇게 했는데 생각했던 것과 너무 다르게 우리나라는 너무너무 예쁜 것도 많고 좋아요. 너무 항상 갈 때마다 새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거제도도 사실 제가 한 달 살기 하기 전에 왔었는데 빨리 저 이렇게 몽돌 해수욕장 도착했어요. 한 30분도 안 있었을 거예요. 차가 밀린대. 빨리 바람이 안 되고 가자. 야 빨리 가자. 이렇게 어휘를 했었거든요 예전에. 근데 지금은 몽돌에 갔으면 아마 여기 하루 종일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오늘 뭐 얘네들이 가자고 할 때까지 그리고 저는 거기서 저도 함께 쉬면서 그렇게 있는 그래서 사실은 생각했던 것보다 어디를 가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또 꼽으라고 하실 텐데 그죠? 여기는 베트남이에요. 베트남 사원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네, 그래서 이렇게 한 달 살기랑 이렇게 장기로 사는 거랑 차이점은 이렇게 단기로 오면 사실은 예전에 저도 그랬지만 뭐 파라솔 3만 원, 뭐 이렇게 3만 원 내고 또 뭐 어디 이렇게 가면 이렇게 비용 내고 막 그랬었는데 살기 여행으로 가게 되면 모든 패턴이 제 패턴이 바뀌어요. 아침에 좀 제육볶음을 좀 많이 해요. 그럼 아침밥을 먹었죠. 좀 많이 한 거 남았으면 그걸 반찬통에 넣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여행 가서 이렇게 소비 패턴이 완전히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바뀌니까 서울에서 한 달 사는 그 돈으로 그대로 여기에서 한 달을 산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숙소 비용만 플러스 된다. 근데 저는 가끔씩 서울에 사는 비용보다 훨씬 생활비가 줄었어요. 왜냐하면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치킨집이랑 뭐 이렇게 많이 보이니까 소비가 훨씬 안 되거든요. 그리고 충분히 내가 마음으로 어떠한 치유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서 굉장히 많이 소비 패턴이 많이 바뀌었고, 그래서 단기로 사는 거랑 여기 대관령인데 2주에 얼마더라? 19만 원인가 20만 원? 아무튼 굉장히 싸요. 뭐 한 달 얼마지? 아무튼 그렇게 숙소도 굉장히 저렴한 데가 많아서. 네, 지금 몇 시일까요? 지금 53분이요. 3시 53분이요? 아, 네. 2시 53분? 네. 이제 문화적으로 어떤 것들을 또 우리나라는 문화적으로 다 똑같은 것 같잖아요. 아니더라고요. 제가 제주도에 갔더니 가게 문이 다 4시면 닫고 굉장히 느릿느릿한 삶을 살더라고요. 제주도 사람들이. 그래서 문화가 되게 다르다. 그래서 아니 여기 맛집이라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문을 닫았지? 막 이렇게 저는 서울 사람이니까 막 이랬는데 문화가 너무 달라가지고 그런 문화를 접해보는 것이 또 우리가 살면서 제가 또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굉장히 높았어요. 그리고 또 유럽에서 이날은 무슨 날이요? 1월 1일 되기 전날 뭐 칠면조 요리 뭐 이런 각 자기네 나라의 특별한 전통 음식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하는 거였는데 여기에서도 다 셔츠를 입고 저렇게 만나더라고요. 남자들은 하얀색 셔츠. 여기가 주택이었거든요. 그래서 잔디밭이 있었는데 다 지금 밤 12시 땡땡 하기 전에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파티를 하는데 옆에 있는 잔디밭이 있는 다른 집도 창문으로 비치는데 남자들은 다 하얀 셔츠, 여자들은 드레스 코드 그냥 원피스라도 이렇게 입고 그런 문화를 접해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와 정말로 딱 그러고는 이제 여기서 파티를 하고 선물도 주고받고 정말 소소한 선물을 주고받고 이러고는 12시 땡 하자마자 저 옛날에 엄청 어릴 때 시골 골목에 살 때 이렇게 뭐라 그러지? 뻥 터트리는 거 있었는데 막 이런 거를 저는 옛날에 많이 했었는데 요즘 세대분들 안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불꽃놀이처럼 던지면 펑 터지고 막 이런 거를 저는 옛날에 시골을 살 때 했거든요. 근데 그런 것처럼 여기도 막 불꽃 조그만 거 가지고 불꽃 축제를 이제 마당에 가서 막 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잔디밭에 다 나와요. 이렇게 가족별로 다 여기도 다 나와서 다 이렇게 불꽃 축제를 하고 그래서 이런 문화들 그리고 또 유럽에 가서 좋았던 거는 정말 아이들을 생각하는 문화가 정말 맥도날드 하나에도 요만한 원탁 애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정말 옷가게 조그마한 옷가게 하나에도 이렇게 원탁이 있어 아이들이 놀만한. 그래서 정말 아이들에 대한 복지가 잘 돼 있구나. 그리고 우리는 차 우선 제도죠. 차가 오면 사람이 서잖아요. 그래서 저도 자꾸 이게 버릇이 돼가지고 이렇게 가가지고 차가 오네. 사야겠다 이러고 다 섰는데 차가 찡 왔는데 딱 서더라고요. 더 죄송하게. 그러면은 저 사람이 먼저 건너가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런 문화가 굉장히 또 우리 아이들한테 너무 좋은 경험, 저한테도 너무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은 아이들한테 하는 그런 복지적인 것들이 굉장히 다양했고
또 이제 동남아시아에서는 또 저희가 기차를 탔는데 바퀴벌레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정말 끔찍해 하거든요. 사실 아직도 이제 이렇게 여행지 바다 근처로 가면은 벌레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저희 아들을 깨우거든요. 애가 1학년 때부터도 저는 아들을 깨웠어요. 왜냐면 저희 아들은 이렇게 유치원 같은 데 다녀가지고 그런 게 익숙해져 있어요. 깨워가지고 애가 자꾸 그랬는데 정말 바퀴벌레가 너무 많아가지고 저희 셋이 기차 안에서 이러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정말 여기 이제 배트맨 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저 이렇게 말을 잘 못하니까 그냥 바디랭귀지 좀 벌레 막 이렇게 애들이 얘기를 해줬더니 이 사람들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자기들이 막 샀더니 바퀴벌레 엄청 큰 거 있는데 손으로 뽁 잡더니 막 이렇게 웃는 거예요. 아, 이것도 또 다른 문화였구나. 이게 우리랑 너무 다른 문화긴 한데 새로운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그래서 저희 아들딸이 다 같이 저랑 괜찮은 건가 봐 이 사람들은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도 정말 소소한데도 정말 다양한 문화를 되게 접해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 다양한 문화를 접해본다는 것은 사실은 여러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접해보는 것과 비슷한 거거든요. 사실 가족이지만도 너는 성격이 왜 그래? 라고 할 수 있고 너는 왜 이렇게 생각해?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런 가치관이 다르다는 거, 그리고 그것이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 틀린 게 아니고 다르다는 거를 좀 접해보는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저한테도 갔다 오고 나서 굉장히 좀 좋은 게 됐어요. 네. 꼬맹이죠, 엄청 꼬맹인데 장어를 잡았어요. 왼쪽에 있는 사진은 통발을 넣어두면 통발에서 정말 거제도에서 저희 예전에 어디서 낚시를 했는데 물고기 진짜 많이 잡았는데 지금 어디였는지 모르겠어요. 그 아이들하고 낚시를 할 때는 물고기가 이렇게 보이는 데서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처음에 예전에 몰라가지고 아무데나 던져놓거든요. 언제까지 이랬는데 이제는 이제 제가 차를 세우면 저희 아들이 내려서 이렇게 바닥을 이렇게 봐요. 없어 엄마 없어. 그러면 이제 이동하는 거야. 딴 데로 다른 방파제. 그러면 또 거기 가서 엄마 많아 이러면 이제 담그는 거예요. 근데 왜냐면 어른이 할 거면 안 보여도 큰 애들이 어디선가 나타나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그렇게 기다리지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봐서 보이는 데는 많이 잡혀요. 거제도도 제가 어디서 잡았는데 엄청 많이. 그래서 그거를, 그리고 항상 그 지역에 가면 지역 카페를 전 먼저 가입을 해요. 그래서 지역 카페에 가기 전에 미리 가입을 하고 그 지역 카페에다가 맛있는 맛집을 다 이렇게 해놓고, 뭐 많이는 가진 않지만, 그리고 아이와 함께 낚시 이것도 검색을 다 해놔요. 그러니까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낚시터가 있거든요. 남해도 상주 은모래 바로 옆에 다리가 하나 있는데 너무 안전한 낚시터예요. 왜냐면 이런 보통 데는 제가 가끔씩 우리 뒤 애들 너무 막 빠질까 막 이렇게 잡고 있을 때가 있는데 거기는 다리가 이만큼 이렇게 올라와 있으니까 너무 안전하게 이렇게 낚시할 수 있는데 거기도 엄청 많이 잡히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또 장어를 본인이 직접, 저는 못 만지니까 손질을 해가지고 전날 너무 맛있게 구워 먹었어요. 아마 저게 한 4학년 때였을 것 같아요. 이제 숯불도 피울 줄 알아요. 저 때도 4학년 때였고, 이제 저 볶음밥 하는 거 저 1학년 때. 저 우리 딸 해외 가서 이제 자기 양말 자기가 빨아야 돼요. 그래서 한번 지나가다가 똥을 밟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엄마 거 좀 도와주면 안 돼? 막 이러는데 본인 다 했어요. 본인들이 해야 돼요. 왜냐면 여행은 정말 그러죠. 여행 가면 뭐 장소만 바뀌지 뭐, 내가 주부인데 거기 가서 또 주부지 뭐, 정말 그러잖아요. 장소만 바뀌지 뭐가 달라 이렇게 하는데, 저희 이거 안 적어놨지만 제가 도착과 동시에 이제 할 일을 당번으로 나눠요. 저희는 자, 남편은 뭐 만약에 운전을 한다면 이제 운전 뭐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첫 번째 이렇게 방지기 뭐 이렇게 방 청소, 그리고 설거지 뭐 이렇게 돌아가면서 당번을 정하거든요. 그래서 집에서는 사실은 되게 안 돼요. 살림이 너무 많아가지고 생각보다. 근데 여행 가면 살림이 없으니까 되게 잘 돼요. 그 설거지도 나와봤자 뭐 4개씩이니까 밥그릇 4개, 숟가락 4개 뭐 이렇게니까
생각보다 너무 잘 되고 물건이 많지 않기 때문에 청소하는 것도 애들이 어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정말 아이들이 있는 집은 꿀팁입니다. 꿀팁이고 이 아이들의 자생력을 키울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스스로 본인들이 굉장히 주도적으로 하고 싶은 학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지금 오늘 저희 아들은 서울에 있는 그 기후환경 공모전이 있어가지고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지금 수상하러 갔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 공모전 그냥 속으로 말은 안 하죠. 속으로 그런 공모전을 이렇게 했는데 엄마 100만 원 준대. 그러니까 1등이 100만 원이겠죠. 그냥 근데 이제 뭐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해본다고 막 영상을 한참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뭐 본인이 주인공이 되기도 하고 감독이 되기도 하고 막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게 다 주도적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이 이제 삶에서 이런 것들에서 배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동상 받았대요. 동상. 그래서 아까 전화 왔더라고요. 엄마 동상 받았어 이러는데 그것도 본인이 찾아서 하는 것들이거든요. 제가 찾아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 심리학적으로도 그러죠. 이 부모님의 욕구를 아이한테 심지 마라 이렇게 하죠. 네, 그거 사실은 크면서도 모르거든요. 내 욕구인지 얘 욕구인지 사실은 너무 분별하기 어려운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자주성으로 키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해외 여행 가서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요. 그래서 이제 애들이랑 가다가 이제 좀 오랫동안 한국 사람 못 봤을 때, 한국 사람 못 마주쳤을 때, 한국 사람이면 500원 막 이렇게 너무 반가운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그래서 이렇게 한국 사람 500원이다. 그러면은 우리 애들이 안녕하세요 이렇게 그러면은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 한국 사람인 거예요. 아니면 일본 사람이구나 중국 사람인데 그러면 한국 사람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그러면서 정말 다 큰 형들하고도 막 놀았어요. 대학생 형들이 무슨 대학 울산에 있는 뭐였는데 파일럿 그런 대학에 다니는 애들이었는데 아무튼 걔네들하고도 뭐 하루 종일 같이 놀고 막 그렇게 뭐 이렇게 한 적도 많았는데 언제는 한번 또 아들 둘인데 다 큰 거죠. 성인이죠. 그리고 이제 부모님 이렇게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우리 또 애기가 또 막 사교성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하도 다니니까 사회성이 굉장히 발달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다가 제가 그랬죠. 어머 이렇게 다 큰 아들들이 따라다니시고 아들들 너무 멋지네요 이랬더니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게 있잖아요. 애들 크면 안 따라다닌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 아들들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엄마 아빠가 저희를 안 데리고 다녔거든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잘못하시고 계신 거다. 우리 엄마 아빠가 저희를 안 데리고 다녔어요. 그동안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꼭 그런 거는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네. 참 지구를 생각하면 요즘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사실 저는 뭐 이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이제 그 전에는 자연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이도 있고 미래에 대한 걸 하다 보니까 정말 요즘 되게 안타까운 게 지자체들이 정말 너도 날도 요즘 한 달 살기 진짜 지원 많이 해요. 한 달 살기 지원도 많이 하고 여러 진짜 뭐 충청도 이 남부권 뭐 강원도권에서 이제 한 달 살기 뭐 3일에서 뭐 한 달 뭐 이런 식으로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하는 이유가 정말 지자체에 영향을 너무 안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사실 제가 남해에서도 인터뷰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정말로 제가 한 달 살기 처음 남해를 갔을 때에 비하면 지금은 약간 제주도의 3분의 1 정도로 굉장히 많아졌어요. 한 달 살기가 아니에요, 남해가. 네, 그래서 그 구청에서 나와가지고 상주해야 된다 막 이랬었는데 제가 남해를 여름 때마다 한 2, 3회를 갔었거든요. 근데 정말로 유명 리조트들이 너무 많이 들어서면서 정말 그 안에서 모든 게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수영장,
뭐 이렇게 놀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안전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사실은 저 때만 해도 자연에서 저는 놀았거든요. 눈이 오면 비료포대 들고 올라가서 슝 내려오고 부딪히든지 말든지 뭐 어디 이렇게 놀았는데, 그리고 동네 골목골목을 뛰어다니면서 숨바꼭질을 했었어요. 그리고 산을 가다 보면 아니면 돌멩이가 있는 그냥 흙길을 밟다 보면 이 돌멩이를 지나가야 되고, 또 산에서 뭐 가시덩굴이 있구나 그럼 그걸 또 잘 지나가야 되고, 사실은 그런 것들이 우리가 대처하는 능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삶을 배우는, 삶에는 어떠한 위기들이 발생할 거고, 그리고 또 그런 위기 또한 스트레스로 오는 위기, 정서적인 위기 아니면 또 물질적인 위기가 찾아올 텐데, 우리가 그렇게 지내왔다면 정말로 그 안전지대보다 위험할 수는 있죠. 근데 정말로 요즘은 위험하지 않는 안정장치를 다 해주고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너무 안전을 생각해서 키우는데, 저는 좀 다르게 좀 막 이렇게 키우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저희 시댁에 할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장례식을 갔어요. 근데 이렇게 산소를 이렇게 하려면 흙이 이만큼 쌓여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사실 이렇게 많이 다녔고 워낙에 자연에서 지내기 때문에 뭐 있죠. 근데 거기에 저희가 굉장히 손주가 많아가지고 한 30명, 50명? 굉장히 많았어요. 시댁 식구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애들이 진짜 많았는데 흙을 만져라라고 허락하는 집이 저희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충격이다. 이 흙을 보면 만지고 싶잖아요. 얼마나 이 모래치료도 하는 판에 요즘. 그래서 정말, 그리고 막 가시도 있고 나뭇가지 있고 뭐 덩굴 있고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해보지 않아서 이쪽 이제 이러는데 좀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자연과 교감을 하고, 사실 애들한테 산에 가자 그러면 되게 저희 애들도 싫어했지만 요즘은 이렇게 진짜 멋있다. 그걸 안다는 것만으로도 어른도 아닌데 저희 애들은 엄마 오길 잘했지 저한테 오히려. 그래서 요즘은 이제 많이 커가지고 이렇게 다녔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이 이제 스토리를 짜거든요. 오늘 여기를 갈까? 뭐 이렇게 본인들이 다 짜는데 아주 그런 삶을 살 수 있게끔 하면 너무 좋겠다. 그래서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한 달 살기 하는 마지막 날은 꼭 그 지역 그 동네를 다니면서 쓰레기를 다 줍고 와요. 너무 감사했고 너무 고맙고, 사실 장난감을 저는 잘 안 사줬어요. 그러니까 되게 어릴 때는 막 프레벨 몬테소리 할 때는 많이 사줬죠. 근데 제가 이렇게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사실 장난감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행 갈 때도 도화지나 뭐 이런 스케치북 종이 정도 가져가는데 보드게임 직접 만들어서 놀고, 그리고 자연에서 워낙에 노는 애들이다 보니까 굉장히 창의력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창의력이 생겨요, 이 나이에. 그래서 처음으로 뭐 이렇게 반찬통이 없으니까 쌈장통을 씻어서 반찬통으로 쓰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깍두기 볶음밥을 처음으로 해보고, 뭐 이런 메뉴들, 그리고 카레에 청경채를 넣어보고. 예전에는 이렇게 그 메뉴밖에 못했거든요. 정확하게 두부찌개는 이것만 넣어야 돼. 이런 거를 다 이렇게 뭐 스크램블을 하면 꼭 부추를 넣어야 돼. 집에 배추가 있으면 배추를 넣으면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저도 많이 창의력으로 좋아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쓰레기를 많이 나오지 않게 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 대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또 자연에서 놀다 보니까 좋아진 것 같아요. 제주도에 갔었는데 그 제주도 한 달 살기 할 때 정말 곳곳에 이렇게 비치돼 있는 것들이 막 초콜릿 박물관, 뭐 무슨 돌고래 뭐 이렇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한테 얼마나 가고 싶어요, 돌고래. 나도 어른인데 돌고래랑 교감하고 싶은데 그랬는데 저희 아이들한테 네가 한 번 더 가면 돌고래들은 더 슬퍼지는 거야. 또 이 생활을 하지 않겠니? 갇혀 있잖아. 뭐 이렇게 하다
하다가 이제 제주도에서는 정말 제주도도 되게 좋잖아요. 자연이 너무 굉장하잖아요. 거기 돌고 어떤 사람이 또 카페에 지역 카페에 좀 가입하잖아요. 그래서 카페에 돌고래가 침몰하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운이 좋으면 보인대요. 해가 잘 떠 있고. 그래서 제가 갈 때마다 전 100% 성공했어요. 갔는데 정말 바로 앞에 돌고래가 막 무리지어서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떤 그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우리 애들이 여기 돌고래 보고 가세요, 돌고래 보고 가세요 막 이랬는데 노을 해안로였거든요. 거기가 노을 해안로인데 거기가 이 돌고래들이 살고 있어요. 지금 많이 살고 있고, 그래서 물이 한 5-6물이 지나가고 또 5-6물이 지나가는데 정말 바로 앞에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냥 얘네들이 대자연에서 살고 있는 걸 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애들이 정말 얘네들은 이렇게 자유롭게 살아야지라고 또 생각하기도 하고, 굉장히 또 거기에서 되게 신기하게도 우리나라가 얼마나 또 박물관 잘 돼 있으니까 신기하게 이 돈 내는 뭐 전단지는 진짜 많은데 국립박물관은 어디 잘 표시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국립박물관 이렇게 치니까 또 나오더라고요. 뭐 감귤이나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꼭 그 도시를 가면 또 박물관을 잘 가긴 해요. 박물관에 가면 거제도도 저희 왔을 때 오자마자 거제 박물관을 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문화적 전통이 어떤 게 있었는지 사실 저도 궁금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거를 하니까 좀 이 거제도에 대한 느낌이 또 굉장히 저한테 의미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자연이 주는 선물로 거의 뭐 이렇게 이렇게 있는 게 앞마당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저기 어디지? 저기가 태백산인가 보다. 태백산이었는데 내려올 때 썰매 타면서 내려왔던 것 같아요. 미끄럼 타면서. 그래서 저희가 한라산 가면 그 도시에 있는 산도 많이 가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 도시에 있는 산을 많이 가는데, 산을 가면 정말로 놀 게 많잖아요. 저 모든 게 다 장난감이에요. 돌멩이부터 시작해서 나무부터 시작해가지고 진짜, 그리고 뭐 굉장히 벌레들 얼마나 많아요. 그 벌레들이 우리 아이들한테는 굉장한 장난감이에요. 그래서 산에 많이 가는데 한 번은 한라산 꼭대기가 그 성파나코스가 한 9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한 8살, 6살이었을까? 아무튼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가는데 저희 크록스 신고 갔다 왔어요. 그래서 좀 이제 안내 데스크의 그 선생님한테 혼났지만 운동화를 살까 고민을 살짝 하다가 뭐 비도 오고 해서 다행히 크록스가 좀 더 편했어요. 비 와가지고 그랬는데, 정말 9시간을 걷는 거 하고 나면 거기는 또 이거 자격증 주거든요. 이렇게 뭐 우리나라에 한라산 등반이 자격증을 주니까 거실에 아직도 있는데 애들이 항상 뿌듯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그 성취감, 그런 요즘은 정말 공부만 잘해야 성취를 하고 거기에서 얻는 자존감, 이거 하나라면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성취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다양하게 성취하고 지가 볶음밥 하나 만들어서 성취하고 자존감이 올라가고 막 이러고 있긴 해요. 네, 제가 제 책에 거의 마지막에 이건 써놓은 건데, 아가들아, 세상은 넓고 즐겁고 행복한 곳이란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언제나 엄마처럼 도전하며 실패도 당당하게 받아들일 힘을 키우자. 여행을 통해 생기는 특별한 상황을 극복하는 경험을 쌓다 보면 너희들의 삶 또한 어떤 특별한 상황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이다. 조금은 불편한 여행, 그리고 조금은 불편한 삶도 생각을 바꾸어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네, 제가 거의 마지막에 쓴 글인데 그냥 좀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실 뭐 아이들한테 쓴 뭐 이렇게 저희 아이들이 생각나서 한 거긴 한데, 어르신들도 굉장히 제 블로그에 많이 찾아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조금 뭐 늦지 않았잖아요. 저희가 요즘 100세 시대니까. 네, 퇴직하시고 또 여행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지내면 좋겠다입니다. 네, 저는 거의 뭐 할 말은 아주 많지만 네, 이 정도 준비를 했고 질문을 아까 몇 가지 주셨는데 더 질문 또 주실 거 있으시면 이야기하셔도 되고 먼저 주신 질문을 좀 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네요. 네, 먼저 주신 질문 중에서 네, 여행도 단계가 있지 않을까요? 온 가족이 갑자기 한 달 살기를 하기엔 어려움이 있는데 강의 후에 여행 계획을 할 수 있도록 꿀팁을 주세요. 네, 일주일 살기 정도면 좀 길지 않을까 싶어요. 요즘 워낙 2박이나 3박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근데 그거보단 조금 더 길게 가면 그게 또 다르거든요. 일주일이. 그래서 휴가를 주면 요즘은 뭐 5일 이렇게 휴가를 주는데 주말을 양쪽을 붙이면 뭐 9일도 가능해서 네, 그렇게 가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또 어떤 꿀팁이 또 궁금하신 걸 좀 이따가 또 물어보세요. 제가 네, 하는 한 질문을 답을 드릴 수 있으니까요. 한 달 살기는 관광뿐 아니라 그 지역 주민들하고 친숙하게 녹아드는데 어떤 의미를 두고 있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어떤 계기들이 한 달 살이 하실 때 지역 주민들과 어우러지는데 도움이 되나요? 제가 그 최근에 섬 한 달 살기 했을 때 한 달 있으면 사실 그 지역 동네 다 외우거든요. 집 이런 뭐 위치나 이런 것들을. 그리고 이제 뭐 일단은 뭐 이제 펜션 주인분들이 이렇게 여기 가봐라라고 하지만 인사를 잘하고 다녀요 저는. 그래서 섬분들하고 되게 많이 친해졌어요. 그래서 언제 가냐 뭐 이렇게 할머니들이 언제 가냐 뭐 이렇게 날짜 다 됐냐 뭐 이러고. 근데 저는 진짜로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노후의 걱정을 많이 했어요. 사실 뭐 공무원도 아니고 노후에 어떻게 지낼지 100세 시대 큰일이다 이랬는데 제가 이 여러 군데를 다녀보면서 그 동네 문화를 많이 접하면서 그리고 여기 집값은 얼마지? 막 이런 것도 보면서 이 동네 나 살아도 되겠는데 하면서 노후에 대한 굉장히 불안했었는데 지금 별로 안 불안해요. 왜냐하면 양구에서도 굉장히 잘 돼 있더라고요. 이렇게 탁구장도 있고 뭐 어르신들 지낼 수 있는 어떤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잘 돼 있고 다니면서 그런 것들을 보니까는 나 노후에도 그냥 그럭저럭 어디 가서든 잘 살 수 있겠구나 이런 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동네에 뭐 남해 같은 경우에 또 어떤 또 아저씨랑 안녕하세요 하다가 문어 막 이렇게 막 주시고 막 잡으신 거 주시고 막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정말 가는 데마다 그리고 저희 아이는 뭐 한국 사람이긴 하지만 폴란드에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카카오 페이스톡 이걸로 맨날 소통을 해요. 그래서 전화하고 이제 그걸로 잘 지내냐 막 이렇게 하고 하는데 외국 사람도 많이 만났어요. 다낭에서 어떤 분이 나 얼마 전에 부산에 갔다 왔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막 말이 많아져가지고 번역기를 갑자기 켜가지고 막 얘기했는데 쓰레기 주우러 다니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그 이후로 쓰레기를 더 주우러 다니는데 쓰레기를 내가 너무 많이 주웠다 한국에서 그러면서 그날 본인이 봉지를 하나 가지고 쓰레기를 줍는데 오늘 하루 종일 돌아다녔는데 너희 집 이 아이들만 쓰레기를 나랑 같이 주워주더라. 동참해 주더라. 그럼 캐나다 분이셨거든요. 연세가 지긋하셨는데 훌륭하다. 지구 닥터가 될 것 같다. 너네 애들 막 이러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다양하게 만나서 그분과 이메일도 주고받고 좀 연락을 하고 지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길게 지내다 보면. 그러니까 관광지만 가서 이렇게 단기 여행하고는 한 달 살기는 지내다 보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네, 지역마다 한 달 살기 프로그램을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거제에서도 한 달 살기 해보셨나요? 지역별로 한 달 살기 지원 내용이 다른 점이 있다면 거제에서는 못했어요. 하고 싶었는데 숙소가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 근데 제가 오늘도 게스트하우스에서 묵고 왔는데 사장님 이렇게 비수기인가 봐요. 손님 별로 없네요. 이렇게 이제 머니까 아무래도 서울에서는 멀고 이렇게 좀 여름이 아니니까
한 달 살기 방을 내보시는 건 어떠세요? 사계절 오실 텐데요. 이제 제가 왜냐면 한 달 살기는 정말 사계절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름에만 가는 게 아니라 또 이제 일이 뭐 이렇게 집에서 재택 업무가 가능하신 분이나 아니면은 또 이제 퇴직하신 분이나 아니면 부부가 또 어떤 분은 또 하신다고 하시고 그래서 그렇게 많이 하기도 하는데 일단 거제에서도 아마 좀 뭐 어떤 게 있었을 것 같은데 일단 저는 남해에서는 서핑 이런 거 굉장히 무료로 많이 했어요. 지원 사업 많아요. 물고기 잡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엄청 많아요. 그런 게. 그리고 지자체별로 지금 한 달 살기 행사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걸로 먼저 시작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충북 이렇게 몇 1차, 2차, 3차, 4차 이런 식으로 뽑는데 그런 걸로도 많이 하고 있어요. 요즘. 그래서 정말 한 달 살기가 제가 시작할 때만 해도 많이 없었는데 진짜 요즘은 좀 많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 한 달 살기 하기 시작된 동기나 실행에 앞서서 가장 큰 문제는 방이 없었죠. 방 구하기가 너무 힘들죠. 근데 방 구하기 너무 힘든데 이제 네 아까 알려드렸죠. 뭐 이렇게 포털에다가 찾으시면 네 구하기가 조금 더 훨씬 수월해졌어요. 그래서 그 업체에서도 도움이 많이 되는 거죠. 그 업체들도 살리는 거고 큰 리조터나 요즘은 그렇게 많이 하는데 그런 업체들도 살릴 수 있는 것 같아요. 혹시 궁금하신 거 질문을 예, 현장에서 좀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원래 제가 이렇게 진행을 같이 해야 되는데 너무 훌륭하게 잘 해주셔서 저도 같이 경청을 하면서 들었습니다. 그 작가님 말씀해주신 질문 이건 사전으로 받았던 건데 이 질문 외에 네, 현장에서 질문 있으시면 손을 한번 들어주시죠. 그러면 아이들이 네. 방학 때 이렇게 움직이신 거예요? 네, 방학 때만 가요. 저희 아이들은 저는 대체적으로 방학 때 갔고 20년도 좀 많았잖아요. 코로나 때 방학이 이제 학교를 못 갔잖아요. 그때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한 달 살기가 또 더 많아지긴 했어요. 막 이렇게 관광지를 가는 것보다 어디에 이렇게 짱 박혀가지고 뭐 이렇게 거기에서만 이렇게 네, 있었어요. 저는 서울에 살다 보니까 서울에 진짜 계속 재난 문자가 막 띵동 띵동 이렇게 올 때 구석에 가 있으니까 좀 좋았는데 네, 방학 때만 저는 최대한 움직이긴 해요. 지금 현재는 그래요. 그러면 네. 그 한 달 살기 그 공모 사업 모집할 때 이렇게 선발을 하잖아요. 네. 여기에 이렇게 1차, 2차, 3차, 4차 경쟁을 뚫고 선발이 될 수 있었던 어떤 비결 이런 게 있을까요? 참 생각보다 굉장히 그렇게 생각하시죠. 많은 분들이 미달인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제 주변에 SNS를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거제도 한 달 살기라고 치면 거제도 한 달 살기 포스팅을 하면 도움이 되긴 하잖아요. 내가 그 방문자 수가 많지 않아도 그렇기 때문에 포스팅 해놓은 거를 또 이제 들어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곳은 어쨌든 SNS에 사진 올리는 그런 후기 정도 올려라 뭐 인스타든 페이스북이든 그런 곳이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근데 미달인 것도 최근까지 그러니까 1차, 2차가 몇 차로 이렇게 합격이 아니라 1차에 몇 명 모집, 2차에 몇 명 모집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아는 사람 지금 거창에 가 있어요. 현재 SNS를 많이 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냥 그때만 살짝 올리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지자체가 이 정도로 지금 굉장히 예산을 많이 붓고 있어요.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야지 좋은 걸 알기 때문에 저도 거제도 멀어서 못 가 했는데 와 보니까 우와 좋구나를 아는 것처럼 지자체들이 굉장히 애쓰고 있긴 한 것 같아요. 네. 네, 다음 혹시 질문이 더 있으신지? 저는 이제 같이 들으면서 이 정도로도 많이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어쨌든 가셔서 내가 아이들과 어떻게 놀아야겠다, 아이들에게 어떤 롤을 줘야겠다 하고 다 계획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면 작가님이 한번 운영을 또 해보셔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렇게 한번 시작을 해보고 싶으신 욕심도 있으신가요?
아니요, 없습니다. 아니, 제가 블로그를 운영해서 블로그에 많이 팁이 있어요. 그래서 블로그 통해서 이제 질문하시는 분도 많고, 이제 가장 첫 번째 연락을 많이 주시는 분들은 불안이 가장 첫 번째예요. 어쨌든 내가 해보지 않은 것에 대한 불안이 있거든요. 그래서 세세하게 어떤 거를 하는 것보다 가장 불안한 건 제가 남편 없이 가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뭐 이런 질문도 많고, 그리고 또 이제 아이가 없는 집도 여자 혼자 그렇게 다녀도 될까요?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사실 최근에 성을 갔지만 제가 불안이 아주 없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아까 얘기했죠. 잠을 못 잤다고. 그리고 저도 섬에 가니까 사람들이 자꾸 그러는 거예요. 너 이번에 어디 갈? 나 섬에 가. 그랬더니 안 무섭냐? 이렇게 첫 번째 질문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근데 나 괜찮을 것 같았는데 자꾸 그 질문을 하니까 좀 무섭더라고요. 섬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지도새도 모른다는데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정말 섬에 갔더니 해루질 오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바다 쪽에서 뭔가 가지 말라는 곳을 가서 사고 난 것들이 정말 이렇게 좀 많은 거예요. 육지도 있죠, 사건 사고는. 근데 그냥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사실 저도 새로운 곳에 가면 무서워요. 그래서 섬에 갔을 때도 여기 주인분은 건강하실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마음적으로 괜찮으신 걸까? 막 이렇게 하고 가는데 한국 제가 해외도 그렇게 돌아다녔는데 제가 해외에서도 한인 숙소는 절대 안 갔어요. 비싸가지고. 그리고 좀 한인 숙소는 한국 음식 먹고 싶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좀 다닐 때마다 그냥 조금 더 이 한 달 동안 사는 거기 때문에 절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 갔는데 다 요즘은 아고다 뭐 굉장히 많잖아요. 한국 숙소도 아고다에도 되게 많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있어서 그렇게 믿고 가게 되더라고요. 여기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설마 뭐 이렇게 하면서 가게 되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프로그램을 블로그에 많은 팁이 있습니다. 그럼 작가님은 혼자 이렇게 한 달 살기를 해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네, 아이들이 아직 덜 컸어요. 더 커야 될 것 같네요. 아니, 저는 이렇게 혼자서 하고 싶기는 한데 언제쯤 해요? 그러니까요,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20살이 되면 알아서 독립을 하거라 라고 하고 있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여기 질문 좀 하고 싶어요. 가능한가요? 가능해요? 네, 가능하군요. 저는 항상 얘기하거든요. 20살이 되면 어쨌든 독립을 해야 된다. 입학금은 내가 내줄게. 이렇게 하고 있긴 한데 그러면은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 신랑이 근데 자꾸 너는 도시 여자다. 저희 원래는 시골이 고향이고 저희 신랑이 원래는 서울 촌놈이거든요. 근데 저희 신랑이 저한테 맨날 너는 도시 여자다. 내가 어촌으로 갈 테니 너는 서울에 있을 것 같다. 자꾸 저한테 맨날 그러긴 하는데 저 이렇게 다니는 이유가 사실은 막 시골에 집을 하나 놔두고 싶고 막 이런 것도 있는데 제가 또 여기 지역 저기 지역을 또 다녀보는 어떠한 그런 문화도 알게 되고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네, 한국 꿈을 꿈을 이루지 않을까 싶긴 해요. 네. 네, 혹시 질문 또 있으시죠? 아무래도 저희 아이들이 많이 들어줬어요. 같이. 뭐지? 오늘 7세, 6세 아이들도 지금 함께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 어머니 분들 이제 같이 조금 아이들이 컸을 때 같이 한 달 살기 여행도 사실 하루나 뭐 1박이나 2박이나 한 달이나 다 그렇게 가기 어렵잖아요. 아이들을 데리고. 네, 지금 이렇게 2시간도 이렇게 고통스럽게 어머니들 듣고 싶은 얘기를 못 듣고 이렇게 하는 분들도 질문이 또 많으실 것 같은데 지금 시간도 조금 이렇게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작가님께 궁금하신 거나 또 있으면은 블로그 외에도 뭐 이메일이나 네이버에서 호희맘이라고 저희 아이 이름이 승호승희거든요. 그래서 호희맘이라고 그냥
치면 제 블로그가 바로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 쪽지나 댓글을 많이 주시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뭐 불안하면 가끔 제가 전화도 드리면 깜짝 작가님 왜 전화 주셨어요? 이렇게도 하는데 네, 저는 사실은 저희 나라 많은 사람들이 행복했으면 좋겠고 또 마음으로도 건강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 여행이 어떤 삶의 어떤 기반이 되어서 좀 넉넉하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정말 빨리빨리 문화가 좀 여유로운 문화가 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많은 분들한테 알리고 싶어서 사실 네, 제가 계속 살아가는 세상이고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이라서 네, 다 같이 조금 여유 있는 삶을 살면 어떨까라는 차원에서 네, 운영을 하고 있어요.